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중국 정부는 참 빠릅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겠죠. 경제 위축,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 위축 조짐이 나타나자마자 선제적으로 돈풀기에 들어갑니다. 1월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2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자마자 바로 지준율 인하에 나섰고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여지도 남겼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한국은행은 은근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코스닥이 2008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닥은 시가총액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추세를 그려왔는데요. 과연 마의 600선, 이번에는 그 허들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수급의 힘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간밤 그리스와 유가는 다시 한번 악재로 돌변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가와 유로화, 구리 가격, 이것이 동시에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면서 시장의 변화 움직임들 감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알아보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 바로 오늘의 우리 증시 상황이 아닐까요? 어제 우리 증시는 이 그리스의 문제가 점차 해결 국면을 맞고 또 국제유가도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루 만에 얼굴을 바꿨는데요. 정말 지킬레나 헤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다소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중국 쪽에서는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우리 증시에 훈풍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오늘 장 어쨌든 저기압의 기운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는 1950선 부근에서 턱걸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0.63% 조정이고요. 1950.4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캔들 보시죠. 현재 일봉 상황인데요. 캔들의 길이 좀 음봉이 다소 길게 나오고 있고요.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한 흐름입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다소 부진하게 흐름이 나왔죠.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낙폭 늘리면서 10시 구간대 잠시 1950선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1950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매도 강도가 좀 더 센 쪽은 외국인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폭 500억 원까지 확대돼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기는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도폭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0억 원 미만 17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부터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좀 받아내는 흐름 보여주면서 꾸준히 매수폭 키웁니다. 현재는 67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 쪽이 다소 좋지가 못한데요. 먼저 은행 업종 오늘 가장 큰 낙폭 보여줍니다. 2% 정도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그동안에는 좀 많이 싸졌다.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과 함께 이 배당이라든지 실적 바단론이 좀 힘을 실으면서 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은행 업종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 쪽 1.5% 하락입니다. 섬유, 의복, 서비스, 전기가스 순으로 1% 안팎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멘트주들이 크게 좀 밀려나면서 비금속 광물업종 시장의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청개구리인가 봅니다. 오늘 지수가 밀려나니까 또 이 업종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 0.6% 상승이고요. 의료정밀업종은 3% 가까이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해당되는 사이즈가 큰 종목은 적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나 제한적입니다. 이 밖에 업종군들 보시면은 기계, 종이목재, 운수창고 순으로 현재 강보합권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키워드 국제 유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쪽에서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국제 유가는 출렁거리는 흐름 나타냈고요. WTI 간밤에 9% 가까이 다시 밀려나는 흐름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유, 화학, 조선, 물류주들 급등락이 나오고 있죠. 먼저 정유화학 조선부터 보겠습니다. 정유주 3인방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큰 종목 SK이노베이션 현재 4포인트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S오일과 GS는 나란히 1%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관심 포인트 맞춰지고 있고요.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일제히 마이너스권이고요. 현대미포조선 2포인트 가깝게 밀리면서 다른 조선주보다 낙폭 큰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내일 모레 실적 발표죠. 이 종목 내일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3%대 하락 흐름이고요. 한화케미칼도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항공주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좀 밀려났는데요. 이 국제유가 하락폭 대비했을 때 오늘 탄력은 사실은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겁니다. 1% 안팎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는데요. 티웨이홀딩스 강부합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1% 안팎으로 오르고요. AK홀딩스나 예림당은 마이너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사이즈가 다소 좀 작아졌죠. 오늘은 CJ그룹, 두산그룹, SK그룹주 내에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좋은 쪽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윈팩이 어제 장 마감쯤에 실적 내놨는데요. 9%대 급등이고요. 이 한샘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오늘 장 16만 원권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한국가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 작년에 영업이익이 6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종목군들도 후실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엔진, 삼천리 자전거, 네페스, 롯데 손해보험 정도고요. 반면에 실적으로 인해서 좀 주춤되고 있는 종목 성도ENG와 신한지주, 금호석유 정도가 있습니다.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장 4%대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이 순이익이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장 다소 아래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주가는 우선 밀려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여의도 증권가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금호석유 10월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을 계속해서 줘왔는데요. 이 4분기 내내의 반등이 사실은 실적 개선을 좀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2017년까지 대폭적인 이익 증가가 가능한 이유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어떻게 해서 대폭적인이 가능할까요? 2분기부터 타이어 고무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증설도 앞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4분기 금호석유의 실적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보시죠. 판가 하락폭보다 원료 가격 하락이 더욱 커서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1.7% 줄어들었는데 이는 에너지 열 병합 발전 부문의 정기 보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 고무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타이어와 고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캐시카우에 해당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생산 능력이 2배로 증가하면서 향후 3년간 연평균 40%대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수요 이렇게 진짜 늘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증권사의 시각도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회복 사이클에 진입,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합성 고무 회복 사이클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 견조하다고 보고 또 2017년까지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의 실적은 2013년과 14년의 바닥을
형성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영업이익 연평균 52%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성장인데요. 합성고무, 수지, 페놀, 유도체 등 주력 제품들의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 중이고 내년에는 에너지 설비도 증설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도 견조한 실적, 또 2017년까지 그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호석유의 주가는 4분기 호실적과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서 반등을 해왔는데 아직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해와 2017년까지의 예상 BPS의 목표 PBR 1.7배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키움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를 12만 2천 원으로 상향해서 오늘 나온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 하락의 수혜, 내년 확실한 이익 증가라는 제목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올 상반기 부타디엔 가격 하락에 따른 합성고무 마진 강세와 또 합성 수지 원재료 가격 하락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올 상반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석유화학 업황이 다소 불안하지만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열병합발전소의 증설, 이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 보완을 하면서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그림 함께 살펴보시죠. 부타디엔의 가격 추세입니다. 목표 주가는 내년 예상 에비타의 7배를 적용한 영업가치 4조 원에다 아시아나항공 등 지분가치 약 7,500억 원을 더해서 순차입금을 뺐습니다. 순차입금은 1조 7천억 원 차감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자, 바닥권에서 10월부터 지금까지 37%의 상승률을 보이고 어제 음봉 그리고 오늘 주가 2%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또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증권가에서는 내년까지의 실적 개선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좀 더 관심이 가실 겁니다. 600이라는 마디 넘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소리 소문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집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비교적 크게 밀려났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은 0.08%.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98.7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일봉 상황 보고 계신데요. 오늘장 고점이 600.88포인트, 600을 넘어선 게 6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분봉으로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00.88 바로 오늘 시가였는데요. 이 시가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갭상승하면서 600이라는 숫자를 확인시켜준 이후에 여기에서 약간의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6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소 힘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급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죠.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다소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더 이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173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75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 그래프는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38억 원에 283억 원이죠. 28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두 가지 종목군 체크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러닝맨,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입니다. 첫 번째 이 러닝맨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저녁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 일요일 저녁에는 상당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 앞에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텐데요. 이 SBS의 유명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의 인기가 중화권에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중국판 러닝맨이 제작되기도 하고요. 이를 기본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해서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제작사인 SBS 쪽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그 핵심에 놓여있는 종목이 바로 SBS 콘텐츠 허브. 오늘장 9%대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사실 이 러닝맨 효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이달 들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장 고점에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장중한 때는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 미만으로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쭉 놓고 보면은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4,99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국면 연출이 되고 있고요. SBS가 2%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SBS 그룹주가 아닌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바로 이스타코입니다. 이 종목이 러닝맨 수혜주로 왜 분류가 될까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러닝맨에 보면은 굉장히 인기 캐릭터입니다. 가수 겸 예능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김종국 씨의 소속사 얼번웍스의 지분 90%를 이스타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얼번웍스는 중국 쪽에서 콘텐츠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한가고요. 3,035원 주가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이오주 보시죠. 오늘장 바이오주가 동반해서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지금 순환매의 바통을 바이오주가 이어받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인공눈물 관련주 두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DHP 코리아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4%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BC월드 제약은 신규 상장하면서 한 차례 관심을 받았던 바이오 제약주인데요. 이 종목 현재 8%대 급등 시세 보여주고 있고 알테오젠이나 녹십자 MS도 이 지난해 말에 상장한 비슷한 류의 종목입니다. 6% 안팎의 상승 흐름. 휴메딕스는 오늘장 2%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이 제대어에 관련된 바이오주죠. 오늘장 특별하게 좀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장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1%나 급등하는 양상인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재료가 되는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